잔주름도 줄여준다고 하는데 너무 좋죠. 어디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피지샘 박예술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료인 한관종 처치와 그리고 피지선 증식증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피부를 깎아내봤자 다시 밑에 올라오면 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깊숙하게 적정한 위치에 침을 찔러 넣어서 그 땀샘을 태우는 겁니다. 정상 피부가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굳이 바깥을 깎을 필요는 없고, 너무 튀어와 있는 경우는 깎아낼 필요가 있겠지만 안을 파괴시켜버리면 얘가 스르륵 가라앉으니까 피부도 들어갈 거거든요. 한관종 땀샘이 증식했던 경우 아그네스를 써서 피지란다 땀샘을 파괴하는 시술을 하고, 여드름 같은 경우 자꾸 곱는 화농성인 병변 부위에도 피지샘 박예술을 합니다. 구드리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전에 골드 PT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가볍게 언급을 했던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정말 사용한 지가 오래됐죠.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어떤 시술인지는 이미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시작 자체는 고바야시 절연침이라고 해서 끝에 특정 열이 나오는 부위를 제외하고 절연이 돼서 바깥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게 돼 있는 그런 방식을 국내형으로 바꿔서 만든 게 아그네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각광을 받고 있죠. 다양한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비단 피지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한관종을 처치한다든지 혹은 안에 있는 작은 샘이 나오는 낭 같은 것도 파괴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깊은 침을 가지고 찌르는 경우 이중턱 제거라든지 눈 밑 아이백을 제거하는 방법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적절한 위치만 조절을 하게 되면 잔주름도 줄여준다고 하는데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그네스는 단일 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외에 저희 병원에도 브이로의 RF 니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양한 다침, 그러니까 24, 42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침들, 그게 시크릿이라든지 일반적인 고주파 니들이라고 표현하는 처치들이 있습니다. 다들 결국은 강한 열 에너지가 적정 깊이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열을 내서 말 그대로 파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여드름이 있는 자리는 아무래도 피지가 나오면서 다 골맞다 보니까 이게 피지선 자체가 틀어지고 상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파괴를 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모공이 너무나 많죠. 10,000개, 20,000개가 넘을 건데 그 부분마다 피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사실은 다 파괴해버리면 모공이 싹 줄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얼굴이 완전 상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선이라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로도 안 보이죠. 초음파로도 잘 보이지 않겠죠.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만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파괴해야 되는 위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돌아가면서 그 주위까지 파괴를 하다 보니까 단점은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번 찌르니까 빨개지고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광을 많이 보게 되면 염증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착색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술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그네스의 활용은 어디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피지샘 박예술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료인 한관종 처치와 그리고 피지선 증식증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관종은 뭐지? 결국은 비슷한 내용인데 더 털집이 있으면 털랑 아래쪽에 한관, 땀샘이 있죠? 땀샘이 있는데 우리 눈 밑이나 이런 부위에 조금씩 하얀 돌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지? 비립종도 아니고, 비립종은 피지선이 뭉쳐서 알맹이처럼 돼서 피부를 밀어 올려서 약간 흰색으로 살짝 비치듯이, 구형으로 비치듯이 되어 있는 것들이 비립종인데, 비립종의 처치는 CO2 레이저라든지 어빔 레이저를 써서 구멍을 내서 얘를 압출해서 빼내는 방법이고, 그게 반복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아그네스처럼 절연침을 써서 태우기도 합니다. 근데 한관종은 이런 게 아니라 볼록 올라와 있는데 밑에 있는 땀샘이 과도하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뭉치가 위로 밀어 올려서 피부를 들어 올린 거죠. 지금 바깥쪽에 올라와 있는 이거를 깎아내는 처치는 사실 근원적인 처치가 못 되는 거죠. 위는 그냥 피부가 밀려 올라온 거라서 원래 정상 피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피부를 깎아내봤자 다시 밑에 올라오면 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깊숙하게 적정한 위치에 침을 찔러 넣어서 그 땀샘을 태우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찌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찌르되 이거를 여러 차례 시술을 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95% 이상이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거를 4에서 6주 정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시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2달 간격으로도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에서 5회 하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눈밑이라든지 눈가 쪽에 툴툴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한관종들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상 피부가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굳이 바깥을 깎을 필요는 없고, 너무 튀어와 있는 경우는 깎아낼 필요가 있겠지만 안을 파괴시켜버리면 얘가 스르륵 가라앉으니까 피부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단점은 아그네스의 모든 공통점이긴 하죠. 파괴적인 시술이다 보니까 아파요.
아파서 마취크림만 도포만을 넣어도 사실은 아프거든요. 오래 발라도. 안 되는 경우는 국소적인 신경 차단술을 쓰거나 주사 마취를 통해서도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마취크림만 가지고 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마취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관종 땀샘이 증식했던 경우 아그네스를 써서 피지란다. 땀샘을 파괴하는 시술을 하고, 여드름 같은 경우 자꾸 곱는 화농성인 병변 부위에도 피지샘 파괴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드름도 아닌 것이, 좁쌀 여드름도 아닌 것이 화산처럼 볼록 올라와서 끝이 오목 들어가 있는 피지샘이 증식하는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형성이 된 거죠. 피지샘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돼서 나오는데 위에 뚜껑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풀어 올라서 좁쌀 여드름보다는 좀 크기가 크고 끝이 오목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결국 정상 피부가 밀려 올라온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깎아내는 방법만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CO2 레이저를 써서 이 부분들을 막 구멍을 내는 방법도 썼어요. 그것도 효과적인 파괴술이 되고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는 그 치료와 함께 더불어 근원적으로 안쪽에 있는 피지샘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아그네스, 그러니까 고주파 절연침을 이용해서 이걸 몇 차례 시술을 해서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는 여드름, 잘 낫지 않는 안치형의 여드름에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도 한관종, 그리고 또 하나 피지샘 증식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피지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사용을 해서 피지낭을 꺼내기 전에 안을 태우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좁쌀 여드름에도 쓰게 되면 피지가 파괴되겠죠.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시술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안검처럼 아이백이 지방이 두툼하거나 이중턱이 두꺼운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형태로 고주파를 써서 지방을 파괴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치료 여러 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혈액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통증이 많이 심하겠죠. 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아그네스는 원래 나왔던 목적대로 피지 파괴, 한관종 파괴에 가장 잘 쓰고 있고 가장 좋은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은 처치죠. 단점은 아프다는 거, 그리고 빨개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관종 잘 안 보이는데 했더니 더 빨개진다, 착색 남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착색 관리를 잘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생제와 염증의 항염 연고를 좀 발라주고, 보습제 잘 발라주면서 재생크림을 잘 발라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선크림 차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주까지는 한관종이나 비립종 처치를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더 뻘겋게 막 자국이 떠덕떠덕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후 관리가 잘 돼야지만 착색이 덜 남습니다. 화농성 여드름도 가능하죠. 화농성 여드름은 짜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짜야 돼요. 짜서 안에 피지를 태우려고 들어가는데 안에 고름이 있는 데만 지지직 태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피지선 자체를 태워야 되니까 짜내고, 좀 부풀어 있을 거라서 여러 군데로 찔러가지고 처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투시를 해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쯤에 이겠거니 해서 찌르는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서 밑을 태울 거고, 옆으로 찔러서 딱 옆부분만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군데를 해서 보통 태우게 돼 있습니다. 보통 모공이 보이는 부위에 잘 찔러 넣으면 피지선을 딱 태울 수 있는데, 그게 압출 이후에 부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피지샘이 여러 개 뭉쳐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술자의 경험. 처음에 했을 때도 아주 정직하게 했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돌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줘야지만 파괴가 잘 되는구나. 이거를 블라인드로 해서 한 번에 턱 이렇게 찝어서 지지직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고 모공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몇 %는 사실은 재발을 합니다. 다시 나타나요. 우리 피지샘 증식증도 그렇고 한관종도 그렇고 재발을 하니까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션 자체는 뭐 3에서 5회, 7회 정도 했을 때 보통 끝이 났는데, 또 1, 2년 지나서 다시 생겨서 오시죠. 다른 부위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있다고 해서 딱 그 자리는 없어졌겠지. 근데 다른 부위에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한관종 같은 경우는 요 눈 밑에 잘 생기시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더 잘 생기세요. 발생을 하니까 생기면 또 그걸 없애주고, 초기에 좀 더 없애주고 몇 차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암처럼 발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양성 종양이니까 얘는 미용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처치를. 그래서 아그네스는 좋은 여드름 치료법이면서 한관종 치료법, 그리고 피지샘 증식증에 대한 치료법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